김민재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중에 2개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써버렸습니다. 물론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5월 초에 우승을 확정 짓긴 했지만 당시에는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력이 아니라 레버쿠젠도 비겨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승을 당한 셈이었거든요. 때문에 막 엄청 기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왠지 모르게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뮌헨 글라드바흐를 2대 0으로 이긴 뒤에 트로피 세레머니를 하는 걸 직접 보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뮌헨이 우승을 확정한 직후에는 한국 팬들이 기분 나쁠 만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우승 확정 이후에 올라온 뮌헨의 유튜브 영상에 썸네일에서 김민재만 쏙 빠져 있었던 일이나 우승 이후에 뮌헨의 훈련장에서 우승을 축하하는 가드 오브 아너 행사에서도 김민재가 빠지면서 김민재 패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도 인종차별이 아니냐면서 거센 항의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뒤늦게 김민재가 꽃가마를 타고 있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성남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언론들이 워낙 김민재에 대해서 유독 엄격한 기준으로 평점을 짜게 주고 나이어보다 계속 저평가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국 팬들도 이번에는 분노를 표출한 모습이 매우 많기도 했죠.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부상을 안고도 팀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김민재를 대하는 구단의 태도에 고래도 진짜 엄청 섭섭했습니다. 사실 김민재가 혹사당한 건 이번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일이잖아요. 투엘 감독이 있던 지난 시즌에도 12월 전까지 김민재는 뮌헨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혹사 논란이 이미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철기둥이라는 별명답게 가혹한 일정 속에서도 부상을 당한 다른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투엘 감독의 선수 탓이었고 결국은 어이없게도 나이어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 못했던 투엘 감독은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초강팀을 12년 만에 무관팀으로 만들고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맨시티의 레전드이자 수비수 출신인 뱅상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김민재를 드디어 제대로 써줬죠. 하지만 역시나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김민재만 강철같은 체력을 선보이면서 또다시 혹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 역시 아킬레스건 부상과 발 부상 등을 겪었지만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서브로 영입한 일본 선수 이토 히로키는 시즌 전부터 부상으로 신음하다가 복귀하고 나서 또 금세 똑같은 부위를 다치면서 올 시즌에 단 6경기만 뛰었습니다. 다이어는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고 우파메카노 역시 3월에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김민재만 또 독박 수비를 했잖아요.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컵대회를 포함해서 김민재는 올 시즌 공식전 43경기 출전해서 무려 3,593분을 뛰면서 팀 내 출전 시간이 두 번째일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우승 이후에는 또다시 김민재 패싱 논란까지 생겨버리니 한국 팬들이 지치고 화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우승 트로피 세레머니 영상에서는 김민재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26명의 1군 선수단들 중에서 6번째로 꽤나 일찍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면서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준 건데요. 솔직히 독일 현지 분위기만 보면 이번 세레머니의 주인공은 토마스 뮬러입니다. 뮬러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소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뮌헨에서만 뛰었던 원클럽맨으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뮌헨과 계약이 끝납니다. 이대로 영원한 뮌헨의 선수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진출할지는 미정이지만 뮌헨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봐야죠. 때문에 팀의 주장인 노이어가 맨 처음으로 트로피를 드는 영광을 뮬러에게 주면서 감격스러운 마지막 트로피를 들게 된 겁니다. 참고로 뮬러는 뮌헨에서 뛰는 동안에 분데스리가 우승만 13번을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번이나 우승했습니다. 포칼컵은 6번, 슈퍼컵은 8번 우승했고 피파가 주관하는 클럽 월드컵도 2회 우승으로 우승 트로피만 30개가 넘거든요. 게다가 월드컵도 우승했고 돔왕까지 하면서 발롱도르만 빼고 받을 거 다 받은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우승을 너무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뮬러의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토트넘을 떠나서 무관의 저주를 드디어 풀어버린 케인이었죠. 케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트로피를 높게 들어올리면서
우승의 기쁨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케인을 따라 뮌헨에 관전 수비의 달인 다이어였습니다. 뮬러도 인정, 케인도 인정인데 다이어는 참 진짜 친구 잘 만나서 손흥민보다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리세, 라이머 순으로 트로피를 드는데 케인이 자꾸 숨으려는 김민재를 이끌고 앞쪽으로 내세우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케인과 함께 입단한 동기이기도 하고 또 영혼의 파트너였던 손흥민도 있으니까 김민재를 배려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김민재는 사실 우승 세레머니를 케인보다 먼저 나폴리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승 경험에서는 김민재가 선배인데 케인이 김민재 보고 세레머니를 하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이 순간 웃겼습니다. 그래도 한국 팬들을 위해서라도 들어 올려야죠. 그리고 김민재는 우승 경험자답게 한 차례 페이크도 주면서 여유로운 세레머니로 빅리그에서의 두 번째 우승을 맛봤습니다. 어쩌면 잊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김민재는 이미 유럽 빅리그에 진출하자마자 나폴리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연이 아니라 완전한 단독 주연으로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받으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엄청난 선수입니다. 나폴리로 이적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 김민재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김민재의 전임자였던 쿨리발리는 이탈리아에서 4시즌 연속 올해의 팀에 들었던 최고의 센터백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보란듯이 쿨리발리가 생각도 나지 않는 미친 활약으로 나폴리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선물했습니다. 참고로 쿨리발리는 그동안 첼시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우디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유럽 5대 리그 우승은 없고요. 단 한 시즌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김민재는 결국 유럽 최강팀으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김민재가 훈련소에 가서 바깥 세상과의 소통이 잘 안되던 시기였는데 뮌헨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김민재를 데려갔죠. 그것도 시원하게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면서 김민재를 모셔갔다고 봐야 합니다. 뮌헨에서 2시즌을 보내는 동안에 솔직히 한국 팬들의 기분이 상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센터백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피지컬과 테크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독일 매체들의 평가만 박하네요. 현재 뮌헨의 콤파니 감독만큼은 김민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고 있지만 키커나 빌트 같은 독일의 주요 매체들은 김민재에게 계속 안 좋은 평점을 주면서 아직도 김민재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도 했으니 이제 김민재가 또 다른 빅리그로 이적해서 세 번째 우승컵을 들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죠. 하지만 일단 최소 6월까지는 뮌헨에 남아서 트로피 한 개를 더 노려봐야 합니다. FIFA 클럽 월드컵이 6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회까지는 우승을 하고 이적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콤파니 감독은 이미 클럽 월드컵을 대비해서 뮌헨이 우승을 확정 짓자마자 김민재에게 휴식을 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아킬레스 건염이 있었는데 반년 이상을 참고 뛰어왔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푹 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하고 나면 그때 프리미어리그로 진출을 해도 되니까요. 뉴캐슬, 첼시, 맨유 등등 김민재를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고 또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 같은 세리에의 초강팀들도 김민재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한번 우승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위대한 수비수 김민재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